입니다. 11월 2일이고요.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초록공간님, 빨간 열매님, 별이라면님, 벌입니까? 벨입니까? 별입니까? 네, 별이라면님, 모얼님, 초보아빠님, 밤하늘의 빛과 광님, 부자엄마 가림님, 도도왕비님, 천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게스트분들도 어서오시고요. 유튜브 계신 분들 볼게요. 형조님, 여종성님, 해피정님, 성환아빠님, 상위시0님 클라스님, KBS 9895님, 정상원님, 긍정의 힘님, 곰돌이 푸님, 밤하늘의 빛과 강님, 이쪽으로 오셨어요? 네, 나 보고 싶어서. 네, 한영애님, 네, 총알개미님, 어서오세요. 원태호님, 상상 이상으로님, 김배드로님, 짱순이님, 류동진님, 행복한 통장님, 김혜자님, 진도리님, 임성태님, 바라기님 어서 오시고요. 대제비제님, 청산유수님 어서 오세요. 수익의 굶주린 여자님, 도채호님, 바다님 어서 오세요. 보자오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꿀벌 오소리님, 문영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로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빨강 망토님, 한사발님, 미소돔님, 그리고요. 어디까지 하다 말이죠. 바라기님, 네, 미루님, 이명희님 어서 오시고요. 김수영님, 김흐름님, 나도 아빠님, 찐빵님 어서 오세요. 네, 파송송 양봉탕님도 어서 오시고요. 너는 나의 꽃님, 별이라면님, 네, 얼굴 보러. 양봉어자 밤성님, 백만부자님, 오고이따님, 졸졸졸님, 한휘규님, 오늘 9% 올랐다고요? 네, 우와. 네. 별들의 천국님, 어서 오시고요. 웃다볼르님, 어서 오세요. 행복한 가정님, HM운님도 어서 오시고요. 김선생님, 별들의 천국님, 어서도 오세요. 네, 김진기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또 제이드1114님도 어서 오세요. 네, 부자 마더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네. 요즘에 좀 생방에 참여하시는 게 조금 뜸한 것 같아. 네. 네, 라이브를 잘 보셔야지. 음. 자, 오늘은 장이 너무 좋죠. 오늘도 좋았고, 내일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네, 뭐, 찬물 끼얹어서 미안하지만, 이게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이노션. 네, 알았어요.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돼요. 기술적 반등. 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게 되면요. 조금은 이제 그 상승이 좀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뭐죠? 네. 2차 전지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물론 이제 반도체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2차 전지가 워낙 가지고 있는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뭐 에코프로 BM 뭐 난리 났잖아요. 그죠? 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이런 애들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걔네들한테는 나온 게 이제 2차 그 기술적 반등이죠. 뭐 에코프로 BM이나 또는 이제 저거요. 에너지 솔루션. 네. 야, 에너지 솔루션 이거 오늘 밀렸었는데, 네. 그 아침에는 하이닉스한테 밀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좀 힘내면서 네, 다시 2등은 좀 가지고 갔단 말이지. 좀 아깝지. 자, 근데 배터리 종목군들이 워낙 많이 내렸잖아요. 단기간에. 그래서 이격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자, 주가가 연속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네. 떨어지는 모습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기간에 매꾸러 간다. 근데 이 단기적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진짜인지 아닌지 뭘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뭘로 한다고? 금융투자. 네, 기관의 움직임이다 이거지. 금융투자는 특히 단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얘네들이 매수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을 했고요. 2차 전지는 다 팔아먹었어요. 근데 금융투자애들이 매수를 좀 많이 해주면서 그쪽에서 분위기가 좀 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보통은요, 단기적 기술적 반등이면 특별하게 악재가 다시 나타나서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은요, 네, 다음번 저항 때까지는 올라갑니다. 그 저항을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 반등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죠. 보통은
이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21선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봐봐야지 않는 얘기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약간 그 무리를 좀 한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21선 근처까지 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이동평균선하고요. 여기 매물이 좀 있는 구간 있죠? 한 24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포인트니까 하루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 시점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가시면 그러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코스닥 약간 흥분했어요. 네. 제가 뭐라고 했죠? 너무 빠르게 흥분하게 되면 빨리 끝난다. 네. 그래서 단기적 반등이 분명 필요한 위치긴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좀 곤란하죠. 왜냐면 그 두 남녀가 서로 그냥 불꽃이 막 튀어. 웅왕웅왕 막 그러면서 막 왕왕왕왕 그러면서 막 서로 불꽃이 막 튀고 있는데 그냥 너무 빠른 거야.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금방 끝나지. 네. 금방 끝나. 밤은 긴데 금방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아유, 저 새끼 저거 막 그러면서 욕만 더럽게 처먹겠지. 네. 아무튼 그런 겁니다. 네. 자, 뭐 아무튼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지수 포인트는 일단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융투자가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었던 부분들, 또 레버리지 이런 쪽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내용이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이노션 무상증자 한번 봅시다. 네. 얼마나 무상증자를 어디서 했길래 한번 봅시다요. 네, 공식 언제 나온 거예요? 네, 오늘 같은 날 내렸으면 좀, 네, 그렇긴 하다. 그죠? 한국들도 좀 내리긴 했는데. 실적도 좋다는데? 아닌가? 2026년까지 영업이익을 2,200억 달성하겠다고? 지금 시총이 8천억인데, 자, 어디 봅시다. 무상증자 1대 0인 거예요? 네. 어디 봅시다요. 10월 25일 날 나온 거니까 지난주쯤 되겠네요. 네. 지난주? 네. 한 주당 1.0주니까 하나를 더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1대1인데, 이 공시가 나왔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네, 25일 날 주가는 어땠어요? 26일 날, 25일 날, 그래도 26일 날 좀 떴네. 좀 떴네, 2% 떴어? 야, 이게 뭔가 다른 악재가 있나요? 네. 요즘에는 무상증자가 잘 안 먹히는 때인가? 근데 1대1 무상증자는요, 지난번에 그 1대1 무상증자 했던 그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지? 근데 그것도 그렇게 많이 안 오르더라고요. 네. 옛날에는요, 1대 10 막 이랬잖아요. 그, 무상증자 막 그 노티스 이런 거. 1대 10 그게 유행해서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무상증자하면 무조건 호재거든요. 근데 안 올라가네요. 네, 신기하다. 그죠? 뭔가 이걸 까부실 만한 그런 내용이 좀 있었을 수도 있죠. 실적이 안 좋은가요? 업황은 뭔데? 광고 대행사네요. 광고 대행사. 자동차 그룹의 현대 자동차 그룹 계열의 광고 대행사다. 광고 대행사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텐데. 네, 실적 한번 봅시다. 오늘 근데 그 리오프닝 쪽 많이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무튼 네, 그런 모습이고요. 실적 나쁘지 않은데요. 네, 2026년도까지 2,200억 달성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생각일 뿐이고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왜 내렸을까? 무상증자도 좋은 소식이 나왔고 괜찮은데 배당도 주나요? 네, 배당도 2,000원이나 주네요. 4만 원짜리인데 그럼 거의 2,000원 주면은 4%, 5% 가까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오씨, 이런 거 왜 안 사요? 네, 나쁘지 않은데요. 분기 배당이 있구나. 분기 배당을 주니까 1,700원 배당이면은 그 정도까지 안 나오겠군요. 그죠? 그래도 한 4% 나오겠는데? 네. 배당 좋은데요. 배당도 좋고요. 흐름 봅시다. 뭐가 문제야? 주가는 많이 내려서. 주가 많이 내려서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네. 글쎄요. 네. 나쁠 게 없는데요? 네. 나쁠 게 없어요. 네. 저 같으면은 관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뭐, 42,000원. 내려오면 더 좋지, 뭐. 무상증자까지 해준다는데, 뭐. 그잖아요? 네. 이거 지금 저것도 안 했지? 아직 권리락 아니죠? 25일 날 나온 거니까. 어디 보자. 권리락 없잖아요. 그죠? 네. 권리락 없어요. 그러면은, 나쁘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네. 뭐 나쁠 거 없는데, 네. 왜 안 올라가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왜 안 올라가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모르지 뭐 더 싸게 살려고 하는 것인지, 뭐,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배당 매력도 상당하거든요. 중간 배당 건너뛰고 한다고 하더라도 괜찮단 말이죠. 네. 무슨 기준일이 아까 얼마였어요? 네, 어디 봅시다. 다시 볼게요. 네, 공시 내용을 볼게요. 네, 기준일 11월 30일이네요. 11월 30일. 네, 30일. 이번 달까지는 보유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기에 있어서 그런가 보지? 네, 기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럼 이 배당락이 12월 1일이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1월 1일 날 주네요. 네. 상장 예정일은 21일 날이네요. 상장 예정일은 21일 날. 그래서 21일 날 준다. 오, 나쁘지 않은데? 왜 안 사? 네.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네, 근데 뭐 광고 회사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요. 배당 잘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배당 잘 주고 뭐 실적 계속 증가하는데 뭔 상관? 네, 요거는 네 좋아 보이는데요. 네, 만약에 여기 4만 원 근접하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이거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 추세도 바꿨잖아요. 네, 나쁘지 않은데요. 나도 살까요?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괜찮아 보입니다. 네. 뭐, 겁먹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수급도 지금 좋아지잖아요. 뭐, 별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네. 근데 무상증자 때문에 뭐 주가가 급등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일단은 뭐 무상증자 주는 데다 실적도 증가하고 배당도 많이 주는데 도대체 왜? why? 뭐 때문에? 회사 자체도 좋아요. 네. 유보율 8,500개, 부채비율 150. 나쁘지 않은데요. 여러분들. 네.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갖고 있으면 저는 안 팔 것 같아요. 네, 저는 안 팔 것 같고요. 오히려 기회를 봐서 좀 더 사면 더 샀지 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상증자 했는데 왜 떨어지냐?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변태들이 있나 보지. 네, 변태들이 있나 본데, 뭐, 모르지. 어떻게 올라가는지. 근데 예전에서부터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무상증자 하나만 해도 짜증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무상증자를 해도, 여기 보세요. 두 주로 늘어나긴 하는데, 이미 떨어진 거야. 근데 여기서 무상증자 1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0% 권리락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50% 권리락. 그러면은 이 4만 원짜리가 2만 원으로 바뀌어 버려. 물론 주식은 한 주가 더 들어오겠지만 그렇게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네. 내가 만약에 저 위에서 샀다 그러면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생각 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은 네, 보통은 다 호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회복을 해주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거는 뭐 숨겨진 악재가 있는 거 아니면은요, 네, 부담 없을 것 같아요. 뭐, 뭔가 이제 숨겨져 있는 악재 있잖아요. 꽝꽝 아침 드라마처럼, 네, 빠방 그러면서 나타나는 그런 악재가 있지 않으세요? 사실은, 네, 사실은 내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남자랑 여자랑 둘이 집에 인사 가서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했더니 남자가 네, 그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안 돼! 사실은 저 여자아이는 내 딸이다.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꽝꽝 하면 무너지잖아요. 그때 엄마가 얘기하지. 뭐라 그래. 걱정하지 마라. 너는 아빠 아들이 아니다. 막 그런 거, 이런 거 있잖아. 원래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있고, 애기들이 가서 이제 결혼하겠다고 했어. 우리 결혼해 주세요. 그랬더니 딱 알아본 거야, 아빠가. 그래서, 야, 안 돼. 절대 안 돼.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 저 여자애는 내 딸이다. 그래가지고, 네, 너희들은 서로 남매야. 네, 엄마가 여기서 걱정 마라. 너는 아빠 아들이 아니다. 뭐 이게 아침 드라마잖아요. 네. 번개 한 3번 치는 거죠. 꽝꽝, 꽝꽝, 꽝꽝 하면서. 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숨겨진 악재가 아니면은요. 네.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하여튼 뭐. 네. 종목 진단은 아닌 거 아시죠? 네. 이거 종목 진단은 아닙니다. 네. 종목 진단은 아니고요. 무상증자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냐? 뭐 그런 모습인데, 잘 모르겠어요. 결론은 잘 모르겠고요. 저 같으면 안 팔 것 같다. 그게 결론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뭐 시트콤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빠광 빠밤 빠바바밤. 아침 드라마 안 보셨어요? 아침 드라마 요즘에는 재미없죠. 요즘엔 잘 안 하는 것 같더라. 자, 아무튼 네, 일단 이런 시기인데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주도주의 전쟁, 별들의 전쟁이죠.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어디 가서도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제일 먼저 지금 HBM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이 HBM이라는 걸 제가 처음에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그게 뭔데? 네, 그래서 제가 얘기도 해드렸잖아. 네, 하이 밴드 메모리 맞나?
네, 아무튼 뭐, 그 영어로다가 해서, 네, 뭐, 고대역폭? 뭐, 하여튼 뭐, 고부가가치가 있는, 네, 그건 이제 디램을 막 여러 개 싸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그런 부분이라서, 그거는 사실 이제 AI가 처음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요, 뭐, 챗 GPT니 뭐니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그냥 그런가, 뭐 저런가,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AI가 실생활에 파고든 게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대학교에 가면 인공지능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 생겨났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그래서 AI를 이용한 뭐 프로그래머 이런 것들을 꿈을 꾸는 애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네, AI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커지는 거고 거기에서의 수요 증가가 엄청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 반도체 쪽에 관심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조금은 경계심이 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괜찮아요. 네. 왜냐면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그동안 살아난 사람이 없었다고 다 팔으라고 그랬잖아요. 다 팔어. 왜 갖고 있어? 이런 건 안 돼. 막 그러면서 다 그 얘기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 딱 들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반도체 쪽은 사라 그러고요. 2차 전지 쪽은 올라올 때 반등시 매도. 이런 전략들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게들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다 그냥 하이닉스 추천했고 너도 나도 다 삼성전자 추천했어. 요즘엔 다 그래. 네. 그래서 뭐 그렇죠. 네. 뭐 유튜브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좋아요. 정보를 듣고서 지금은 해볼까 말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건 좋은데 항상 네, 수익을 크게 내는 것은 뭐라고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모아가는 거. 그 다음에 떨어지고 있을 때나 변동성이 있을 때도 네, 굽히지 않는 거. 왜냐면 그런 것들에 대한 미래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얼마나 고비가 많았어요. 네, 이렇게 뚝뚝 떨어질 때마다 이런 밑에서 더 살아는 거지. 네. 내일 또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지만 이제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이평선이 딱 넘어갔잖아요. 지지선이 69,000원대 나오죠. 네. 그러면은 어지간한 그런 어떤 충격 아니면은요, 이 평선은 정배열 전환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현재 시점에서 이게 추세가 이렇게 하단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아래쪽 지지라인 되어 있죠. 이게 삼각수렴 형태의 비슷한 모습인데, 지금 이 패턴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 지지선은 67,000원에 잡혀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지금 반도체 쪽 관련한 이야기들이 뉴스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내년도에 HBM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네,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대비해서 약 2.5배 정도, 네, 공급량을 늘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공급량을 늘리더라도 물량이 딸린다라는 거죠. 네, 물량이 딸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미래 가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들은 그 뉴스 보셨어요? 네. 이제 중고차가 나오기 시작한다면서요. 중고차. 자, 전기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이 보조금을 다시 토해내지 않으려면 의무 보유 기간이 2년이랍니다. 이 2년이 지난 차량들이 지금 중고차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아무도 안 산대. 왜 안 사느냐? 배터리 때문에. 자동차가 나빠서라기보다도 배터리 때문에 안 산다는 얘기예요. 왜 배터리 때문에 안 사느냐? 배터리가 점점 쓰면 쓸수록 뭐가 줄어들어요? 성능이 줄어들잖아요. 효율성이 줄어들죠? 거기다가 이제 겨울철 되면은 겨울에는 더 그렇지만, 네. 배터리는 아시죠? 네. 배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에 한 20% 정도 쓰면 용량이 80% 정도 남았어도 요걸 사용할 수가 없대잖아. 그러니까 2년 정도 썼으면 사실 중고차로 그걸 가져갔을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얼마나 되겠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물론 뭐 충전 요금이라든지 전기세 인상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물론 아직까지 이득이 더 많겠죠. 전기차를 끌고 다니는 게 이득이 많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충전 인프라 얘기도 나오고 뭐 등등등 여러 개 나오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배터리의 효율성. 이거 내가 만약에 계속 내가 지금 한 7천만 원 주고 샀어요. 전기차를. 그래갖고 보조금 한 2천만 원 받아가지고 5천원에 샀다 이거야. 그 정도는 좋아서 사잖아요, 전기차. 샀는데 내가 지금 2년 탔어요. 근데 앞으로 한 3, 4년 더 타가지고 한 5, 6년 탔어. 그럼 배터리 수명이 달랑달랑 할 것 같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 중고차 팔 수도 없고. 없잖아요. 뭐 어떻게 팔 거야? 배터리 이거 누가 살 거야? 아무도 안 사겠죠. 그러면 배터리를 새 걸로 갈아 껴야 되는데 새 걸로 갈아 끼려면 이게 몇 천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지. 자,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요, 결과적으로는 싼 배터리가 답이에요. 네.
싼 배터리가 답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뭐 그런 거 다 중국산 써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가격 차이 많이 나거든요. 네. 그 정도라면은 중고차 업체에서 배터리를 새 걸로 교환을 해가지고, 네. 바꿔 끼고 나서 자동차 가격 그대로 해가지고 팔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 되겠죠. 근데 수천만 원을 들여서 배터리 갈아 끼워. 그거는 좀 아니지 않겠냐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맹점이 있어요. 즉, 배터리의 수요가 고효율 배터리의 어떤 그 소비, 수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점점점 뭐랄까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은요, 뭐 전기차의 시장이 줄어든다 그러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중요하지 않고요. 아니 전기차는 중요하지 않고요. 배터리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부분만 우리가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북미 지역에서 배터리 수요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나라 배터리도 저가형 배터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CATL에 또는 이제 BYD에 대적할 만한 그런 저가형 배터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이거 지금 만들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봐야 되겠죠.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배터리였어요. 이 배터리가 아직까지도 뭐 엄청나게 뭐 세계 시장을 뭐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얘기 나와요? 수소하고 전기하고 같이 이게 합쳐져 가지고 막 하는 뭐 그런 거라든지 네. 또는 이제 하이브리드가 아직까지는 계속 대세로 보고 있죠. 왜냐면 기름을 좀 넣어 놓고 나서 또 연비를 더 길게 하는 거.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개발시키면 요즘에는 엔진 같은 경우가 다운 사이징이라고 그러나요? 네, 이게 되잖아요. 다운 사이징?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뭐 3500cc 이런 자동차가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이런 것들을 낮춰 가지고 1.6 네, 터보 막 이렇게 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500cc가 아니라 1600cc의 터보야. 터보 같은 경우는요. 거의 한 1.7배? 네. 2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7배 정도 성능을 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하시면 어, 이 엔진을 조금 더 다운사징하고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 활용시키면 이게 계속 충전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쓴다면은 효율이 좀 떨어져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가 뭐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네 너무 올랐지. 네 너무 올랐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은 계속 장밋빛 전망이 나올 거 생각했었는데 그게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부분하고 이 시장에 대한 전망하고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맞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올랐네. 근데 시장도 좀 애매해진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지금 미래를 일단 보자고요. 미래. 뭐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래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미래를 보자는 얘기지. 미래를 봤을 때 자, 어느 섹터가 더 크게 성장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어느 섹터가 더 성장할지는 여러분은 뭐 그냥 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자, 배터리 IC 광고 나오는 거는요. 뭐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유튜브가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아저씨 또는 존니 광고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클릭하시면 뭐 우량주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런 개소리 나오잖아요. 그거 다 중국 놈들이 하는 겁니다. 그거 다 보이스피싱이고 사기꾼들이니까 클릭조차도 하지 마시고요. 걔네들 전부 다 명의도용인 거 아시죠? 명의도용. 여기도 지금 되게 많아요. 88TV에서 전화 내가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그 저한테 그 문자가 왔어요. 88TV의 뭐 정 누구 매니저래. 그러면서 저한테 그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고 뭐 어쩌고 막 설명하면서 뭐를 썼느냐면 제가 그 88TV에다가 시황을 써놓은 게 있잖아요. 그 시황을 그대로 거기다 복붙을 해가지고 붙여놓은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그걸 보면 그 보여주면서 이거 읽어보고 나한테 오라는 거지. 와, 씨, 그랬고 내가 처음에 그 스팸 문자를 보고서 시황이 써 있었는데 내가 좀 봤어요. 근데 와, 시황 뭐야? 왜 이렇게 잘 썼네? 막 그러고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나랑 똑같은 거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가만 보니까 내가 쓴 시황인 거예요. 야, 이 새끼들이 진짜, 씨. 아니, 그렇다니까? 네. 그런 사기꾼 너무 많아. 오늘 나 전화 진짜 10통 넘게 왔거든요? 문자 진짜 미친 듯, 한 5분에 한 번씩 와요. 내가 그냥 차단시키고, 막 그러니까, 그나마 좀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긴 한데, 와, 진짜 엄청납니다. 왜 그렇게 많이 오는 건지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근데 저도 전화 많이 받고 하는데, 그런데 절대 속지 마시고요.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황당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황당한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근데 여기에 얘네들의 생각은 그래요. 내가 1000명한테 사기를 쳐서 999명이 안 속고 한 명만 속아도 된다 이거지. 한 명만 속아도 1000만 원, 2000만 원 번다 이거지.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걸 맨날 하는 거예요. 맨날 해서 한 달에 한 명만 하더라도 1000만 원 버는 거야.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해킹 당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에코프로 회장님도 해킹을 당하는 판에 그건 계좌를 해킹 당했잖아. 계좌 해킹 당해서 주식이 매도가 됐다는데 뭐 그럴 수 근데 그게 진짜일까? 네. 그게 진짜일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매니저한테 문자 온 거. 다 그 제가 쓴 시황입니다. 제가 쓴 시황이에요. 거기 가면 있어요. 거기 88TV 저기 뭐지? 주식 뭐지? 강인가? 뭐 거기 있잖아요. 네. 투자 강인가? 네, 거기 가면은 제가 쓴 시황이 있습니다. 네. 그거 베껴갖고 보냈어요. 아, 나 이 새끼들은 진짜 창조성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절대 속지 마시고요. 네. 우리는 뭐 텔레그램 지난번에 어떤 분도 문의하셨던데 텔레그램에 절대 없습니다. 네, 텔레그램으로 리딩 같은 거 절대 하지 않고요. 카카오톡으로도 절대 하지 않고요. 방송은 네, 유료 방송은 88TV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전화하시고요. 뭐 존이나 그 증권사 사장들 엄청나게 많아요. 네, 사칭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치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 광고를 써준다는 것도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데 문의해도 내 명의를 도용했다. 그래도 네, 어쩔 수가 없다. 정상적으로 개설된 거다. 이런 이 말밖에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데 넘어가지 말고요. 네, 자, 그래서 다시 넘어오면 네,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앞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적어도 저는 내년은 그냥 무조건이고요. 내후년 정도까지는 이 성장이 담보가 되어 있다 보여집니다. 보통은 이제 이 사이클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요. 크게 상승하는 구간은 거의 마지막 단계쯤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점점 성장하고 있고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확 들어와요. 와, 많이 올랐네? 근데 더 좋아진단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네, 사람들이 마지막에 들어옵니다. 우리 2차전지 그런 것들처럼 뭐 NFT도 마찬가지였죠. 네. 우리 10배 갔던 종목도 있잖아요. 네. NFT 같은 거. 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팡 터지고 나면요. 그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꼭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매수를 그렇게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번에 그 영풍재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영풍재지도 꼭대기에서 꼭 매수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아니야. 네. 영풍재지 미수금이 많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미수금. 키움증권의 미수금이 5천억이 나왔다는 것은 요 3일간에 여기 거래정지 떨어지기 요 3일 정도 전에 예? 미수를 쳤다는 얘기 아니요. 5천억이나. 근데 다른 데까지 합치면 1조 된다면 1조 원. 네, 미수금만 1조 원이래.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거야, 여기서. 왜 여기서 사냐고, 문제는. 이만큼 올라와서 이렇게 돼 있고 옆으로 누워 있으면 아, 끝나갔구나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여기서 매수하냔 말이지. 근데 여기서 매수를 한단 말이죠. 미수를 써가지고, 빚내가지고. 뭔 일이 터져도 터질 것이다 하는 거지. 이거 미수금이라는 게 내가 신용을 썼다, 신용까지 치면 더 많겠지만, 신용을 썼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해를 해요. 근데 미수를 썼잖아. 미수는, 네, 오늘 플러스 2일 안에, 네, 돈을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오늘 카한가가 풀릴 줄 알았어요. 근데 700만 주나 나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2,500만 주가 또 있다는 얘기지. 지금 오늘 대기 타고 있는 게 2,500만 주예요. 와, 이 미쳤어. 네. 2,500만 주면은 이게 뭐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반대 매매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건데 뭐 물량이 2,500만 주 있으면 내일도 또 빠질 수 있다는 내일도 또 빠진다는 얘기죠. 그냥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일도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큰 네, 단점은 뭐예요? 내가 뭐 작전주를 썼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서 샀다는 얘기야. 위에서 샀다. 아니 뭐 솔직히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 작전 때문에 그런 거면은 작전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는데 이거는 그보다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코로나 시절에서 아시죠? 우리 뭐 페이퍼 코리아나 뭐 영풍재지 말고 그것도 뭐 있었지? 네. 하여튼 뭐 대형 포장인가? 네. 그런 것들 다 100% 넘게 올라갔어요. 몇백 %씩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갔다 치고요.
그럼 다른 거는 여기까지는 일단은 봐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는 실제로 가격적인 측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작전이 없었던 시절 3,000원이죠. 가격이 작전이 없었던 시절은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작전이 없던 시절까지 돌아가려면 내일까지 맞으면 일단 내일을 풀어줘야 돼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네. 항상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많이 올라왔어?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어? 너무 좋아 보여? 아, 사지 마세요. 사지 마. 저는 이런 거 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오히려 나는 매도 의견을 드리잖아요. 네, 이번에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포스코는 내가 갖고 있던 2차 전지 중에서 유일한 거였어요. 근데 2차 전지로 안 사고 우리는 철강을 샀긴 했었지만 요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팔았지.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은요. 단기적으로 뭔가 흐름이 좀 이상하거나 바뀐다거나 그러면 팔아야죠. 네, 근데 매수를 여기서 네,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원칙은 딱 한 가지예요. 그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그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저점 청구, 고점 지요. 뭐 이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인데 요것만 지키시면 사실은 네, 우리 뭐 저기 뭐야 선광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뭐 주식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네. 다 피해 가는 겁니다. 네. 뭐 삼천리 뭐 이런 거 매수가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혹시라도 물려있다라면 이 풀릴 때 하한가 풀릴 때 바로 팔아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작전주가 걸리는 부분들은요. 작전주가 아닌 이상에는 뭐 별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로드골드는 과거에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넘어와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단기간에 네. 뭐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뭐 10배, 뭐 100배 뭐 이렇게 가는 종목은 없어요. 우리가 저거 뭐야? 종목 위메이드 봐봐요. 네. 위메이드도 과감하게 팔지 않습니까? 매수는 어디서 해요? 항상 이런 데서 하잖아요. 과감하게 팔잖아요. 여기 22만 원에. 기억나시죠? 네, 22만 원 매도. 그러니까 아직 이거는 못 와요. 이 가격에 못 온다고. 딱 10배 나왔죠.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1년 한 반 사이에 10배 간다는 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네. 개인정보 유출을 뭐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그러면은 뭐, 개인정보 유출이 어디서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뭐, 88TV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뭐, 그리고 우리가 서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누구는 뭐 유출이 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해킹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모든 기업들은 다 방화벽이 있어요. 네. 다 방화벽이 있는 거고요. 이 방화벽은 기존에 있었던 그 모든 해킹 툴에 대한 방화벽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해킹 툴로 뚫잖아요. 그럼 뚫려. 뭐든 다 뚫립니다. 어디든 다 뚫려요. 네. 다 뚫려요. 다 뚫리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방화벽을 또 새로 세우는 거야. 이 해킹 툴을 포함한. 그러면 이걸 또 뚫어. 그러면 또 새로운 걸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먼저 공격을 받은 다음에 방야벽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이기 때문에요. 뭐 우리가 뭐 LG에서 뭐 저 개인 정보가 털렸네 어쨌네. 그거는 해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안 하는 것일 뿐이지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다 뚫립니다. 네, 다 뚫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들 생각하시고요. 네. 개인정보로 해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놈들이 나쁜 놈이지. 네. 뭐, 어쨌든, 네. 어쨌든 간에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리고 무상증자가 되어 있는 기업들은요, 주가가, 네. 결국에는 아까도 뭐, 이노션 말씀드렸지만은, 결과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왜냐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이고 그 다음에 실적이 또 증가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가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그것만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싸냐 안 싸냐만 봐보세요. 싸요 안 싸요? 얘네들은 싸잖아. 삼성전자 싸요. 네, 싸고 하이닉스도 싸요. 네, 싼 겁니다. 뭐 올라간 게 없잖아요. 올라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얘네들 사야지. 그죠? 문제는 이제 여기서 사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유리한 가격에 사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매수를 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장기적 성장성에 대해 보면 분명히 있잖아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2차 전지는 장기적 성장성이 없냐? 있죠. 2차 전지도 성장성이 있어요. 다만 성장성에 비해서 너무 올랐다는 얘기지. 너무 올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들 안 사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장기적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맞닥뜨려졌을 때 그럼 살 수 있겠네? 그쵸. 충분히 뭐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된다거나 뭐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간다라면 또는 뭐 다른 활로를 열었다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SNU는 어제 시황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걸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네, 굳이 팔 필요도 없는 거고.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응. 그거 시간에서 좀 강하게 올리긴 했었는데, 그죠? 시간에서 강하게 상한가였던가요, 그때? 그랬었는데, 좀 덜 올랐더라고요. 별거 없잖아, 근데? 내 포인트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놔둬요. 네. 그냥 놔두는 거지, 뭐, 볼 거 뭐 있어요, 그죠? 요때 이제 시간에 때문에 어제 강하게 좀 올랐었는데 좀 떨어졌었죠? 특별하게, 또 나쁜 게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동차 쪽도 뭐 내려간 게 있었고, 뭐 다른 종목도 내려간 게 있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락들이 좀 있잖아요. 실적 같은 경우나, 또는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는 업황 이런 거 봤을 때, 나쁜 거 없잖아요. 나쁜 게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뭐가 있겠어요? 나쁜 게 없을 때. 주가 떨어졌어. 씨, 그럼 뭐야? 좋아진다는데 왜 떨어져?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외국인 수급이 떨어진 것은요, 그동안 얘네들이 여기서 물려있다가 이번에 올라올 때 좀 털어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안 빠졌잖아요? 네. 뭐 그럴 수 있지. 네. 그리고 오늘도 좀 샀는데? 오늘도 조금 샀어. 이거는 뭐 단기적 수급 변화에 대해서 뭐 그렇게 보실 필요 없어. 오늘은 외국인이 팔았는데 그럼 망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오늘 외국인 샀으면 대박 터지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공매도 못 치는 주식이잖아요. 공매도 안 돼요. 공매도 불가 주식입니다. 네, 공매도랑 관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물려있는 부분들, 그동안 사가지고 있었던 부분에서 물려있는 부분들이 좀 파는 부분이고요. 뭐 이거는 뭐, 예, 뭐 특별하게 저거 할 건 없어요. 지금 이런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야. 뭐 아시겠지만 시장 자체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예상 외로 뭐 실적이 좋았는데 떨어진 애들 많았잖아요. 그죠? 네. 예상 외로, 네. 실적이 떨어져 있는 건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거 뭐 분명히 실적도 좋아지고 성장성도 있고 막 그런데 주가가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종목에 흔들리는 이유들은 뭘까? 바닥, 저점 또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등등등일 거예요.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해요. 근데 실적은 계속해서 올라가요. 전망도 아주 좋아. 업황도 좋아. 근데 여러분들은 파는 거야. 이상하죠? 특이하면 여러분들이 스티브 잡스가 창고에서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 앞으로 애플이 정말 크게 성장할 회사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스티브 잡스가 창고에서 뚝딱거리면서 애플 컴퓨터를 만드는 거를 봤어. 저 새끼 손절해야 되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왜냐면 스티브 잡스가 약간 미친 성격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죠. 걔는 뭐 잘 울었다면서. 네. 물보였다면서요. 우엥 그러면서 막 많이 울었대요. 억울하고 화나면. 아무튼 뭐 그랬대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네, 뭐 그거야. 근데 어쨌든 성격도 지랄 같고 막, 짜증나고 막 그래. 근데 애플이라는 회사만 놓고 보면은 우리는 충분히 그런, 지금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들어가서 스티브 잡스하고 같이, 네, 그 창고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무심양면으로 스티브 잡스를 무조건 믿고 밀어주지 않겠어요? 얘가 막 그냥 아이씨 짜증나 막 화나 막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실패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도 나는 믿어줄 것 같아. 그죠? 왜? 알고 있잖아 미래를. 손절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놔두고도 손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은 왜 일어나느냐? 네? 이런 상황은 왜 일어나느냐? 지친 거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볼. 이제는 좀 각오쭈 해서 막 그냥 힘을 모았었는데 2차전지 떨어지지 믿었던 2차전지 떨어지지 작전주 나와가지고 작살나지 막 그냥 주가는 막 2200대를 향해서 내려 꽂히고 있지 외국인들은 들어오지도 않지 전쟁 난다 그러지 뭐 유튜브에서 보니까 제목은 뭐 더 큰 놈이 남았다 그러지
아주 뭐 기댈 데가 없어. 뭐 그 뭐 해볼 만한 게 없어. 막 희망 자체가 없어.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팔자. 꺼지라. 예,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주식 투자 내가 다시 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거 떠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주식 투자 조금 오래 하신 분들, 뭐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네. 10년 정도 하신 분들? 네. 무슨 생각? 2014년도부터 입문하셨다.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한 20년 정도 되신 분들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와, 찍이네. 네. 그죠? 와, 찍이네. 찍이네라고 찍이네. 기회다. 맞아요. 기회다. 지금이야. 야, 찍이네. 네. 주식 할랬지 말랬지 나가.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험에 의한 거긴 하죠. 그 생각해봐요. 그 딱 집에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좀 냉랭해. 네. 흠! 와이프가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어. 앞에 소주 한 잔 있고 김치 쪼가리 좀 있어. 딱 말도 안 하고 있어. 이러고 있으면 남편들은 딱 퇴근해서 들어갈 때 분위기가 이제 썰렁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조용히 가방 놔두고 씻고 조용히 침대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겠죠? 네. 근데 눈치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눈치 없는 애들은 엄마 밥 줘! 먹을 거 줘! 나 이거 먹어도 돼! 사탕 먹어도 돼! 과자 먹어도 돼! 뭐 오락해도 돼! 뭐 등등등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폭발하잖아요. 저리 가! 막 네. 이게 뭐라고? 경험자의 연륜이야. 딱 보고 아는 거지. 씨, 오늘 건드리면 안 되겠다. 내가 그 조용히 딱, 네. 애들은 모르잖아. 왜? 애들은 경험이 아직 없어. 애들은 경험이 아직 없어. 애들이 아무리 엄마에 대한 경험이 많다 치더라도 아빠보다 많겠어?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 말하면 안 된다고. 엄마 아빠 왔다. 막 그러면 네. 걸리는 거지. 네. 그게 눈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얘기 여기서 또 불어도 되나? 우리 아들 얘기 그때 목욕탕 때 얘기해드렸죠. 목욕탕에서 우리 아들하고 목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애가 한 6살, 5살 그때쯤에 아주 애기 때였어요. 근데 뒤쪽에서 이제 여기 이게 그 까만 점 큰 거 있잖아요. 까만 점. 여기 이게 털이 좀 나는 그 까만 점 있잖아요. 그거. 그거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엉덩이 쪽에. 근데 우리 아들이 나를 팍팍 치면서 네 아빠 저 뒤에 아저씨가 궁뎅이에 이따만 점이 있다고 그랬더니 나는 이제 그거 알잖아요. 우리들은 그런 얘기하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슉 그랬더니 아빠 저기 보라고. 근데 알았다고. 근데 이놈이 이제 열받은 거지. 아빠 소리를 쩌렁쩌렁 모든 사람이 다 쳐다봐. 이 아저씨 엉덩이에 까만 점이 있다고 막. 근데 이게 얼마나 저거 하니 얘가 눈치가 없는 거지. 네, 눈치가 없거나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문신이었어 봐. 아빠 저 아저씨 용 그림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게. 예? 용 그림인데 아빠 저 아저씨 등에 용 그림이 있다고 막 그러면 그거 뭐 되게 곤란하잖아. 네. 하여튼 뭐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아들 같은 거지. 네, 주가가 막 떨어지니까 으아 큰일 났다. 네, 팔아야 된다고 막 소리 치는 거죠. 그 제발 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내가 미안하다 했어요. 미안해요. 네, 빨가벗고 미안해요. 네, 어쩔 거야 미안하다 해야지.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알고 있어. 좀만 알았어. 다 알았으니까 좀만 기다려봐. 괜찮아진다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라니까. 라고 하는데도 일단은 나는 아닌 거야. 이건 지나고 보면 어떻게 됐어요? 지나고 보면. 그때 왜 나를 안 말렸습니까? 그때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주셨어요? 네. 그렇게 또 나온다고 배 내밀고서 이렇게 배 쭉 내밀고서 왜 그때 나를 그렇게 뜯어 말렸어야지 왜 더 나를 더 버티게 못 만들었어요? 막 이런 얘기 또 나온다고. 그런 거, 네. 지나가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좀 생각해봐요. 지금 주가 막 내릴 때는 또 힘들었다가 또 뭐 하루 이틀 올라가니까 또 기분 좋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또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요? 네. 뭐 소고기 사 먹고 막 네. 기다려 주세요. 네. 시장은 지금 어차피 매수를 서두를 것도 없어요. 서두를 필요도 없고요. 네. 오늘도 저는 뭐 배당 조금 주는 자동차 부품도 또 샀어요. 또 샀는데 자, 근데
뭐 배당은 한 4%쯤 줄 것 같더라고. 네. 뭐 샀는데 많이 살 건 없어요. 살 만한 주식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2,400포인트 넘어가면 그래도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방어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모습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 자리 나오면 그러면 되는 건가요? 아니지. 우리가 얘기한 건 얼마예요? 2,700이에요. 2,700. 제가 추세가 돌리는 어떤 포인트, 추세가 돌아가는 시점은 2,700 말씀드렸잖아. 못 가죠? 못 가니까 한 번 더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요, 과학적으로, 네, 조금만 차트를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죠. 근데 뭐 어쨌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자, 2,400이 돼서 추세가 좀 돌아가는 것 같다 치더라도요, 이 무궁무진한 매수의 기회, 이게 매수의 기회야. 네. 이게 매수의 기회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네. 천천히 가시면 돼요. 천천히. 저는 못 샀죠?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엊그저께 금 팔아가지고 네 배당주 좀 산 거 말고는 네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 나갔다고. 네 그래도 한 40원 벌었지? 네 주당 네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도 올랐어 사자마자 올랐어.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나 가능한 거지. 자 아무튼 매수의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매수의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이 기술적 반등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고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면 또 2차 전지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회 또 와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들을 좀 판단하시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네. 자꾸 얘기하다 딴 데로 새지만 이거 네 뭐가 바뀐다고요? 주도주가 바뀐다고. 이제 주도주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가총액을 지금 뒤집어 엎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잖아요. 하이닉스가 다시 2등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짜잔하고 등장해가지고 하이닉스 밀어내고 지가 2등으로 올라갔던 그 시점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케임 커뮤니케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네. 그거예요, 그거. 네. LG 에너지 솔루션 등장할 때가 22년도 1월. 네. 그러면요. 하이닉스가 그 당시에는 22년도 1월부터는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시청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 시대가 열렸었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되고 있어요? 지금 다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건드리지 못하죠. 네, 너무 크니까. 네. 그다음에 얘네들 밀어나고 있잖아요. 자동차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우리가 봐줘야 돼요. 부품주도 봐줘야 되고요. 자동차도 봐줘야 돼요. 2차 전지나 배터리 쪽 같은 경우는 네, 같이 묶어서 생각해야 되겠죠. 배터리와 2차 전지니까. 네, 전기차 쪽은 완성차 쪽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부품주 쪽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배터리가 문제인 거예요. 네. 배터리는 중국 갖다 쓰면 돼요. 전기차 팔아먹는 데 전혀 문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점점 이제 조금 진정되다 밀리다면서 점점 낮춰질 거예요. 제가 어제는 말씀 안 드렸나요? 그저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너무 급하게 내려가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급하지만 하면 된다고. 너무 빠르게, 지금 너무 빨랐어. 그죠? 너무 빨랐어. 이거라고 보시면 돼, 이거. 지금은 주식 하게 된 사람 없어요. 우리 엄마도 그 얘기를 또 하죠. 네. 제가 이번 토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인가 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네. 어, 적금 들으라고 네. 또 한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적금 그래서 됐어 내가 알아서 한다고 중이병처럼 얘기했지. 네. 네 됐어. 적금 우리 엄마는 적금 예찬론자예요. 네 적금 예금 예찬론자. 네 뭐든지 하면 안 돼. 무조건 원금 보장 막 그런 거였거든. 근데 여러분들 지금 힘을 못 내고 있는 주식들 실적이 좋아지는지 여부만 확인하세요. 주가가 올라가는지 여부만 확인하세요. 앞으로 성장을 할 것인지 여부만 확인하십시오. 실적이 줄어들고 있거나 실적이 정체되고 있거나 그런 것들은 좋지 않아요. 실적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해야 되는 것은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싫어하는 주식이에요. 실적과 성장성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주식이에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런데도 싫어하더라고. 주가 떨어진가 그런가 봐요.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안 산다고 그래. 네. 뭐 안 사는 건 마음대로지만, 네.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잖아. 그죠? 반도체 없었던 분들 지금은 이제라도 살까요? 또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살까요? 고민하지만 안 사고 있죠. 왜? 못 사거든. 증거사 리포트는 믿지 마시고요. 네. 못 사거든요. 하이닉스 지금 이때 팔아먹고, 그죠? 이때 팔아먹고, 이제 뭐
좀 다시 들어가 볼까요? 생각하시는 분들은 못 사. 왜? 내가 판 가격보다 위에 있으니까. 지금은 사도 될까요?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그때 안 사고서 그냥 현금 들고 있다가, 네. 지금은 사야 될까요? 네. 고민하는 분들. 밑에서 사든가 하지 왜? 네. 주식을 팔게 되면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밑에 떨어졌어도 못 사고, 그 가격에도 못 사고, 높은 가격에도 못 산다는 얘기예요. 못 산다고. 못 사는 겁니다. 못 사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눈을 딱 감고 매매하시거나 아니면 조금씩 사가지고 모아 가시는 거지. 네, 조금씩 사서. 저는 조금씩 조금씩 사가지고 모아서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하이닉스 비중이 얘네들 둘이 합치면 네,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전체 계좌로 따지고 보면은 약 3분의 1 정도가 돼요. 한 30%쯤 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하이닉스 요 세 개만. 수익 잘 나고 있어요. 수익 잘 나고 있어요. 그러면 너는 왜 비중을 많이 했냐? 너도 몰빵이냐?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몰빵은 아니고요. 아시죠? 예전부터 2020년도부터 사가지고 여기 수익 많이 내서 팔아먹고 그거 다시 사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거 다시 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된 거죠. 저는 이런 물량들을 대응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사가지고요. 수익이 많이 났어. 근데 조정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팔아놓고 기다리라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기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제가 이 얘기 분명히 방송에서도 많이 해드렸을 건데 여기서 우리가 물량 모아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싹 다 팔았죠. 전량 다 팔았어요. 전량 다 팔아가지고 뭐하라고 그랬어요. 밑에서 다시 사라고 그랬잖아요. 밑에서 다시 사라고. 이 돈 쓰지 말고 놔뒀다가 밑에서 다시 사자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밑에서 그 금액 그대로 다시 산 거야. 여기서는 만약에 10주밖에 안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14주, 15주가 된 거지. 그 다음에 추가주 또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주가 되고 30주가 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추세 추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해왔을 수 있는 모습이니까 이렇게 해서 점점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많아졌어요. 왜냐면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계속 모아가는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에 대한 부분을 볼 때 또는 추세, 주기 이런 거 볼 때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흐름이 아직까지 뭐 그냥 젊다고 봐요. 네, 젊은 추세야. 아직 그건 살아있어요. 이 흐름들을 가지고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3년마다 움직이는 것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배당과 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연말까지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는 뭐 특별 배당 안 준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뭐 아무튼 뭐 그런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속 점점 비중을 키워나가게 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중이 좀 커져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 밑에서부터 모아온 거잖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시총이 큰 종목들 또는 성장성이 계속 얘기가 되는 종목군들은요. 밑에 있을 때는 계속 사주셔야 돼요. 없었다면 지금부터 모아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뭐 부담스럽지도 않아. 뭐 에코프로는 잘만 사더라. 뭐 150만 원대. 이건 뭐 150만 원대에서 잘만 뭐 130만 원대 이럴 때 뭐 잘만 사던데 이거는 부담 안 됐을까? 네. 이거 살 정도면 삼성전자 사는 건 껌 아니요? 네. 근데 뭐 그런 거 이런 거는 잘 사면서 저런 거는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중국 반도체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HBM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D램이고 뭐 DDR4, DDR5 뭐 이 정도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HBM이거든요. 중국 반도체는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네. 올 수도 없고요. 네, 올 수도 없어요. 걔네들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계속 따라잡고 싶어가지고 뭐 공장 베끼게 하고 뭐 해킹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뭐 그래 봤자죠. 네, 그래 봤자고 그 따라올 수가 없어. 근데 배터리는 그렇지 않아요. 네, 배터리는 다 따라왔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협적인 요소긴 하죠. 네, 뭐 대부분의 것들은 다 중국 놈들이 따라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위협적인 요소인데 그래서 기술 격차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초격차라고 하죠. 초격차.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중국은 이제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도 배터리로 한번 커보자. 그래가지고 중국 제조 2025 했잖아요. 그게 몇 년 전이요? 한 4, 5년 전? 네, 더 됐나? 네, 하여튼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그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그걸 갖다가 딱 때려버렸잖아요. 누가 트럼프가 야 씨 니네 뭐 하는 거야 하지 마 씨. 근데 시진핑이가 중국 제조 2025 우리가 다 해내겠다. 반도체 초강국을 만들겠다. 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고요. 우리가 싸우지 않더라도 미국이 갔다가 다 제재를 시켜버리고 아주 퇴화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상위 10%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쟁이 되는 것과 경쟁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차이는 분명하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분명하다라는 거. 덕분에,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주도주가 바뀌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차군단, 네. 아주 옛날 거 보세요. 아주 옛날 거. 그 영상에 보면은 그거 있잖아. 언제야? 작년 추석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성주사가 간다 그거 있잖아요. 네. 그 거기 보면은 앞으로 주도주가 전차군단이 될 거라고 얘기해놨죠. 작년 추석이요. 그게 언제냐면은 그 봐보세요. 여기잖아. 여기 작년 추석 여기잖아. 여기 요거라고. 왜? 주가가 바닥에서 모든 희망을 다 꺼버렸을 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서서히 수급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매수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뒤로도 저는 꾸준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전차 군단을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어요.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물론 제가 좀 일찍 얘기하는 감은 있어요. 네. 뭐 내가 보면은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도 벌써 1년 후에 걸 얘기해 드리잖아요. 금리 인하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아무리 빨라도 내년 여름입니다. 아무리 빨라도요, 내년 상반기 지나야 돼요. 그리고 내년 후반부에 금리 인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걸 미리 알고 있으면 뭐 반응이 안 되지. 이번에 그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봐보세요. 이거 채권금리 내려가는 것도요, 여러분들 다 말씀드렸던 거죠. 네. 채권금리는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채권금리의 어떤 하락에 대한 포인트, 채권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 생각하면 지금 이 보험주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으쌰으쌰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험주를 갖고 있으면 채권금리 하락 때문에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신회계 뭐 정책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가지고서 실적이 개선된다 얘기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잖아요. 배당 뭐 한 7, 8% 먹으려다가 크게 떨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우리 다 팔았지. 다 팔았어요. 배당 그까지 안 받고 만다. 왜? 배당 안 받고 그냥 수익 챙기는 게 낫지. 이때 수익률 제법 컸잖아요. 그때 매수가 얼마야? 여기서부터 매수해 나갔으니까 2만 얼마 때문에 뭐 매수해서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배당도 그동안 꼬박꼬박 한 2번 받아 먹었으면 됐지 뭐 했잖아요.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잃은 감은 있는데 제가 해드린 말들을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안 된 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됐죠. 제가 조금 잃은 감이 좀 있어요. 저는 뭐를 좋아하냐면요. 그래서 지금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이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서 버스를 타기 시작하면서 목적지 부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가거든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라고 했어요. 이제 그 금리 인상 21년도 금리 인상 그러면서 채권 금리 인상 같이 된다. 그러면서 보험주들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배당도 많이 챙겨줄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만 알면은 사실은 뭐 그렇게 문제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어디로 바뀔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금융섹터 같은 경우는, 금융주는, 자, 지금 우리 생각해 봐요. 금리가 일단, 금리 인상이 종결됐어요.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 종결이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금리가 인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나쁠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버티지 않겠냐. 근데 내년 상반기까지도 못 갈 것 같은 게 이번에 특강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연초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금융섹터나 보험섹터나 이런 것들 뭐 그다지 네, 수익 내기에는 조금 애매하실 것 같아요. 다만 우리나라 금리 올리면 환영이지 뭐. 근데 우리나라 금리 못 올려요. 네. 금리 어떻게 올릴 거예요? 부동산을 그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나라 금리 계속 못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부동산 때문에 못 올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금리를 올릴게요? 못 올려요, 걔네들. 올릴 거였으면 진작에 올렸어야죠. 이게 뭐 금리를 올릴 거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물가는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린다? 야, 뭐, 무슨 욕을 또, 이게 금리를 올리려고 했으면 적어도, 네, 6개월, 7개월 전에 올렸어야지. 올 연초에는 올렸어야죠. 더 올려놨어야죠.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랬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나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뭐요? 네. 아무튼, 네.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장의 흐름,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것들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 멀리 내다보시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멀리 봐야 돼요. 우리가 커뮤니티에 그림 올려놓은 거 보셨죠? 제가 미로에다가 개미들 막 올려놓고 망원경 이렇게 보고 있는 그림 올려놨잖아요. 멀리 봐야지 보인다니까? 미러 속에 이렇게 똑 들어가면은 안 돼요. 네. 제가 만약에 경제부총리로 간다 그러면은요,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집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집니다. 지금 여기 있으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유롭게 비판하고 막 그러지. 거기 가면 또 얼마나 이게 또 공격을 받고 그러겠습니까? 탈탈 털릴 거 아니야. 너씨 뭐 주식 투자할 때 뭐 이런 주식 투자 해가지고 뭐 손실 많이 봤었지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옛날에 뭐 CNK 더 추천도 하지 않았냐?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네. 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네 현재로서는 근데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요 내년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배당락 전에 결정하셔야 돼요. 팔 것이냐 말 것이냐. 네 배당락이 은행주들 되게 세게 나옵니다. 아시죠? 세게 나오니까 내가 지금 얻고 있는 수익과 배당에 대한 포인트를 생각하셔가지고요 팔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월 달 이제 막 초반이기 때문에요. 대체적으로 네, 11월 뭐 한 중반, 다음 주에 이제 만기 있잖아요. 그 만기 지나고 나면은 배당주 쪽 투자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반등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사이를 잘 이용해 보시면 될 겁니다. 네. 배당 잘 주는 기업들은 네, 지금 인기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도 하시면 되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주도주는 이미 이제 바뀌기 위한 그런 행렬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깨지지 않을 것 같았었던 LG에너지솔루션의 네, 시총 2위 자리가 하이닉스한테 다시 뺏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배당 안 받고 이익 실현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여러분은 판단하시면 되니까 그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네. 오늘 얼굴이 어째 좀? 네. 이안경을 써서 그런가? 이게 약간 돋보기거든요. 네. 잘 안 보여가지고 요거 노, 노화가 시작된 노화가. 제가 오늘 목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잠깐 다녀왔더니, 목이 이렇게 뭐 직업병이겠죠? 뭐 이게 약간 뭐 그런 게 있대. 그래서 치료를 좀 받고 왔는데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냥 노화죠, 뭐. 그냥 노화. 나 27인데 노화가 있나요? 노화입니다. 네. 그렇대. 네. 자, 아무튼요. 네. 2차 전지 쪽에 노화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피해 주시고요. 이제 쌩쌩하고 젊은 애들, 이제 밑에서부터 막 움직일 수 있는, 그 다음에 내년에도 성장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보세요. 지금은 반도체가, 네, 가장 유력한, 네, 후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짐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도 같이 끌고 넘어가니까 같이 소부장 연결해서 또 부품주 연결해서 같이 보시기 바라고요. 배터리와 2차 전지만 빼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외의 것들은요. 일단은 지금은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략은 그 외의 것들, 그 외 기타 등등을 봐야 되겠죠. 이제 주도주 섹터를 제외한 그 외 기타 등등은 지금 주도주 섹터가 워낙 가격이 좀 싸지다 보니까 최근 주가 떨어지니까요. 가격이 싸지다 보니까 이쪽을 좀 비중을 더 많이 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존의 것들 올라오기 시작할 때 조금씩 잘라주는 전략들도 좀 취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고요. 뭐, 아무튼 뭐, 수익이 잘 나오는 것들은, 네, 이익 실현을 통해서 현금화 시키고, 또 다시 포함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포트를 전략 짜시면 좋겠고요. 아직은 주식을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주식 수를 많이 늘린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저런 건 있습니다. 조금 이제, 내가 잘 갈 것 같다 생각되는 종목들에게 비중을 조금 더 실어주는 그런 전략을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올라가게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수익이 많이 나왔을 때 그거 털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 중요한 거는 네, 어떤 식으로 선택과 집중, 네, 선택과 집중 되게 오랜만인데 네,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산타랠리는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4분기 실적들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4분기 실적은 중요한 게 4분기 실적이 아니라 1년치 실적이거든요. 1년 실적, 이번 연도 실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4분기 실적이 나오면 이번 연도 실적이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전년도보다 좋아졌겠죠? 네. 그러면은 뭐 그냥 네. 산타랠리가 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좋아진다는데요. 네. 그다음에 12월에 FOMC가 한 번 더 있어요. 이 FOMC에서 금리 인상의 종결을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어주면 네, 산타랠리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배당주들 랠리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싸졌어. 그럼 왜 안 사요? 100만 원짜리 모피 코트가 저기 지금 막 하다 보니까 뭐 10만 원까지 떨어져 버렸어. 필요 없어도 한번 사볼 만 하지 않아요? 네. 100만 원짜리 코트야, 코트. 백화점에서 파는 거. 근데 10만 원에 판대. 필요는 없지만 한번 사볼 만 하지 않겠어? 10만 원이니까. 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 가치가 굉장히 좋은 건데 싸게 나왔어. 그럼 한번 사볼까? 타이밍만 잘 잡으세요. 자, 지금 기술적 분석이 반등인지 아닌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그 흐름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종목수 조금씩 줄이면서요. 조금씩 집중하고 그 다음에 잘 가는 쪽으로만 비중을 조금 더 실어주시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 종목수를 늘리셔도 상관없어요. 예, 왜냐면은 시장 자체가 상승할 거다라고 본다라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중요한 건 돈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계속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뜯어가지고, 네, 좀, 뭐, 이제 수익권 들어온 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둔화된 것도 팔아가지고 다른 쪽에 좀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약간은 회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유럽 증시나 뭐 전체적으로 다 상승세 보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만, 접근할 때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네. 여유 있게들 가시고, 살아만 남으세요. 살아만 남으면 누구든지 다, 네. 좋은 날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